트럼프 행정부의 다크호스 마르코 루비오 장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한때 리틀 마르코라고 불리우다가 이제는 미국 외교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금 미국 외교와 안보의 중심에 선 한 인물, 바로 마르코 루비오 장관입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리틀 마르코라는 이런 조롱을 받았던 그가 지금 국무장관이자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USAID 처장 대행, 국립문서기록청 임시청장까지 무려 4개나 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1970년대 미국 현대 외교사의 이 상징적 인물로 알려진 외교의 황제 헨리 키신저 아시죠? 이 헨리 키신저 이후에 5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인물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정치의 주류로 진입한 공화당의 엘리트죠. 젊은 시절에 이 플로리다 하원 의장이 됐고요. 2010년엔 그 상원 의원으로 워싱턴에 입성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전통적인 이 매파 노선을 지지하면서 인권, 자유,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죠. 이런 루비오 장관이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을 하다가 리틀 마르코라는 그런 멸칭을 받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가 생기면 마르코한테 연락한다. 그럼 일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뢰를 쌓게 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미국 외교와 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총괄자입니다. 국무장관으로 현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주도하고 있고요. 백악관 안보실 수장으로 이 대통령 곁에서 국가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중 역할은 단순한 겸직이 아니고요. 미국 외교 권력의 구조 자체가 루비오 장관이라는 인물한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부상은 단지 실력 때문만이 아닌데요. 폴리티코 매체에서 루비오의 행보를 두고 트럼프 정권 안에서 살아남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모범적인 정치 기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을 보시면요. 먼저 대통령의 견해에 복종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 취임 직후 연설에서 외교정책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며 내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자신의 과거 입장을 접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젠다의 이 철저한 실행자가 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죠. 두 번째는 필요할 때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해체와 이 무차별 예산 삭감 관련한 혼란기에 루비오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국무부 개혁 방안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뒤늦게 천천히 내놨고요. 내부 저항은 줄였죠. 세 번째는 대통령 옹호할 때는 강력하게 발언한다는 것입니다. 반이민 정책이 논란이었을 때 루비오는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 아래 외교를 수행하고 어떤 판사도 그걸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법원이 이민 관련 조치에 이 제동을 걸 때 법조계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호한 것이었죠. 자, 네 번째는 경쟁자를 자르지 않고 넘어서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었던 피트 마르코를 해고했던 사건이 대표적이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마르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는데 내 외부 의견과 트럼프의 기류를 감지한 뒤에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히 정리했죠. 공개적인 충돌 없이 권력을 재조정한 셈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요. 루비오 장관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3월에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가 국무부의 이 감원 수준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을 했을 때 루비오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1,500명이나 조기 퇴직 조치를 시행했다 하면서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이 마르코를 해임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실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책적 원칙을 고수하고 결과로 설득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그가 단순한 충성파가 아니라
정치적 설득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루비오 장관은 원래 민주주의의 수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국 견제 등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상원의원 시절에 그는 그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및 이 재정적인 지원을 강하게 아주 촉구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 강경 제재를 지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죠.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해서 우크라이나에 조속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거에 그가 했던 그 강경한 대러시아 노선과는 정반대 행보였죠. 자, 그리고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데 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내 인권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 마가 진영에서는 이를 민주당의 낭비적 개입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조하면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비자 제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구금시설로 송환하고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조치도 바로 루비오 장관의 서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외교는 법정이 아닌 백악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루비오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순응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 정치적인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루비오 장관은 이를 통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루비오 장관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그 루비오 장관을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미국 보수 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JD 벤스 부통령과 함께 이 트럼프 후계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권력 구도의 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과 이 국가안보부 장관을 겸직했었던 헨리 키신저가 그랬듯이 현재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루비오 장관 역시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세계 질서 재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영민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한 마코 루비오 장관.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크호스가 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움직이고 확장하고 있는 정치 생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마코 루비오 장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